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12층 복도. 1203호와 1205호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두 여자의 운명적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봄, 벚꽃이 흩날리던 그 계절에 김민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32살, 결혼 3개월 차의 신부였던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이 아파트 1205호로 이사를 왔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결혼과 이사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집 1203호에는 김옥분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78살,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10년째 홀로 지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고작 몇 미터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궤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새로운 시작의 설렘 속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점점 흐려져가는 기억과 싸우며. 이사 온 지 일주일 후 어느 평범했던 화요일 아침, 민주가 출근 준비를 하던 오전 7시 반,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내다본 복도에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얇은 실내복에 헌 슬리퍼를 신은 채 손에는 열쇠 하나를 들고 계셨죠. 그 할머니는 자신의 집 문 앞에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주의 집 문 앞에서 열쇠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맞지 않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민주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민주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한 후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옆집 1203호에 사시는 분이었고, 손에 든 열쇠는 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실수로 가져온 민주네 집 열쇠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작은 귀뜸으로 민주는 할머니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고 가족은 멀리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신다는 것을. 그때 할머니가 민주를 바라보며 건넨 말, 고마워, 딸아 라는 한마디는 민주의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그날 민주는 30분 늦게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도 할머니의 당황했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치매 할머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퇴근 후 남편에게 오늘의 일을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동정적이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에게는 그날의 만남이 단순한 해프닝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민주는 할머니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또 복도에서 헤매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할머니는 복도에서 이번에는 신문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하고 계셨습니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분리수거함까지 함께 다녀오고 할머니가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세 번째 날, 민주는 의식적으로 할머니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집 앞에서 택배 상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민주가 도움을 드렸을 때 할머니의 얼굴에 피어난 안도의 미소는 민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부터 민주의 일상에는 새로운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 출근 전, 저녁 퇴근 후 할머니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걱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할머니가 복도를 배회하며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날은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외출하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깜빡하실 뻔한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목격할 때마다 민주의 걱정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민주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잊으실 때도 민주를 보시면 항상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감사함과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1개월이 지나자 민주는 완전히 할머니의 일상에 개입되었습니다. 아침 나가기 전과 저녁 퇴근 후 반드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의 선한 마음을 대견해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의 일상은 점점 더 할머니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의 따뜻한 마음을 대견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초기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할 시기에 아내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에게 할머니는 이미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2개월째가 되던 어느 여름날, 민주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가 복도에서 속옷 차림으로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더웠던 날이었고 할머니는 더위 때문에 옷을 벗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도라는 사실을 할머니는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할머니를 집 안으로 모시고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그날 밤 민주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할머니의 가족에게 연락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민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이 멀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자신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3개월째, 민주의 돌봄은 더욱 구체적이고 세심해졌습니다. 아침에는 할머니가 제대로 식사를 하셨는지 확인하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안전하게 지내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할머니 집을 방문해서 냉장고 정리를 해드리고 집안 곳곳의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주의 이런 돌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민주를 진짜 자신의 딸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민주가 올 때마다 보이시는 그 환한 미소, 그 속에는 딸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민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뿌듯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거나 민주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민주를 돌아가신 남편으로 착각하셔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고 타박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는 할머니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힘든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이웃들은 민주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신혼인데 왜 남의 할머니를 그렇게까지 돌보느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지각하거나 조퇴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상사의 눈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민주의 상황을 이해해 주려 했지만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갈등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생겼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생활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할머니 때문에 모든 계획이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 그의 불만이었습니다. 주말마다 할머니를 돌보러 가느라 부부만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할머니 때문에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민주에게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신혼생활이 이런 것일 줄은 몰랐다고, 할머니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행복도 소중하다고. 그 말을 들으며 민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서로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것이 건강한 결혼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민주는 이제 없어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민주가 하루라도 오지 않으면 할머니는 불안해하시며 복도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면 민주는 차마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민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남편이 해외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함께 가면 할머니와는 이별해야 했고, 남으면 결혼 생활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첫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쪽에는 사랑하는 남편과의 미래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을 기다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민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생명과 안전이 그 선택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할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주는 할머니가 복도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오랜 시간 바닥에 누워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서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없었다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민주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민주가 자신 때문에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민주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계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후 민주는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민주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자신에게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남편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진심 어린 마음을,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을 때 그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발령건은 1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할머니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민주와 남편은 할머니의 가족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멀리 살고 있던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 그들도 어머니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접 돌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헌신적인 돌봄을 알게 된 후 그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의 논의 끝에 해결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지만 집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여전히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으로 이주하는 날, 할머니는 민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까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비록 말씀은 명확하지 않으셨지만 그 마음만큼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민주도 할머니께 약속했습니다. 자주 뵈러 오겠다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민주는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를 찾아뵙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예전보다 많이 악화되셨지만 여전히 민주를 보시면 환하게 웃으십니다. 때로는 민주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민주가 오시면 기뻐하십니다.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주의 남편도 이제는 함께 할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아껴드립니다. 할머니를 통해 그는 아내의 따뜻한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결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날 복도에서 열쇠를 들고 헤매시던 할머니를 만난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하고 어쩌면 그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운명의 인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민주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그리고 민주는 할머니께 마지막 인생에 외롭지 않은 동반자가 되어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이웃 간의 도움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애로 승화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나이 차이가 커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민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여겨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라는 질병으로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할머니에게 민주는 마지막까지 기억되고 싶은 따뜻한 추억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주에게 할머니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신 고마운 스승이 되셨습니다. 32세 신혼 직장인과 78세 치매 할머니,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 곁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